안녕하세요. 독수리 술도가 29회 뇌피셜 시작합니다. 이번 회차는 한동석 회장과 마광숙 대표의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스토리입니다. 과연 마광숙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LX 호텔 앞 한동석 회장이 깔끔한 새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립니다. 비서가 다가와 오후 일정 관련 서류를 건네지만 한동석은 이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면 전부 다음으로 미뤄. 비서가 일본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언급하자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답을 듣는 날이야. 모든 걸 뒤로 미루게. 차에 오른 한동석은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확인합니다. D-1 내일이면 당신의 답을 들을 수 있겠군요. 어떤 답이든 존중하겠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동석의 차가 추모공원에 들어섭니다. 그는 고 한미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납고람 앞에 멈춰서서 꽃 한 송이를 놓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어. 날씨가 참 좋더라. 네가 좋아하던 날씨야. 한동석은 마광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 마광숙 씨. 오늘 그녀에게 답을 들을 거야.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납고람 앞에 무릎을 꿇은 한동석은 결심한 듯 말합니다. 미영아, 이제는 너보다 그녀를 내 마음속에 우선으로 두려고 해. 그래도 너 나를 이해해 줄 거지? 내 진심이 확실해야 그녀도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마광숙은 사무실에서 대출 상환 통지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흥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옵니다. 형수님, 커피 한 잔 드세요. 밤새 못 주무셨죠? 마광숙은 피곤한 표정으로 감사를 표하며 걱정을 내비칩니다. 고마워요, 흥수드레님. 오늘도 굿모닝이지요? 오흥수는 씩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 뭐 다른 걸 할 줄 알아요? 웃음으로라도 힘을 더해드려야지요. 이때 천수, 범수, 강수가 차례로 들어와 마 대표 몰래 수고한 내용을 꺼냅니다. 형수님을 대신해서 미국 수출 서류 준비와 마케팅 전략에 미국 진출을 대비한 대안 사전 준비를 나누는 모습에 마광숙은 감동받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창가로 걸어간 마광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오늘 한 회장님께 답을 드려야 하는데. 술도가 마당 벤치에 앉은 마광숙은 한동석이 보낸 메시지들을 들여다보며 고민합니다. D-10 내 인생의 가장 설레는 열흘이 될 것 같습니다. D-5 아무래도 열흘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D-1 내일이면 당신의 답을 들을 수 있겠군요. 어떤 답이든 존중하겠습니다. 마광숙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장수씨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때 공주실이 다가와 딸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또 한숨이야? 요즘 한숨이 늘었네? 마광숙이 놀라며 묻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공주실은 딸의 마음 상태를 꿰뚫어보는 듯합니다. 이 엄마가 눈치가 백단인데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네가 고민 중인 건 한참 전에 알았어. 마광숙은 고개를 숙이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장수씨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공주실은 딸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광숙아, 나는 무조건 내 편이야. 난 광숙이 네 마음이 장수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거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장수도 하늘에서 널 지켜보면서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네 행복과 술도가의 미래 둘 다 소중한 거야. 그러니 광숙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길 바래. 한동석은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마광숙을 기다립니다. 마광숙이 도착하자 한동석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광숙은 조금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한동석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네요. 이젠 동석씨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직원이 와인을 가져오고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어땠어요? 생각 정리하시느라 힘드셨나요? 한동석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네, 사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마광숙이 와인잔을 받으며 대답합니다. 마광숙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시동생들과 함께 술도가를 지켜나가야 하고
고인이 된 남편과의 추억도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다고요. 이에 한동석은 잠시 생각을 정돈하는 듯 하더니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존중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런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마광숙은 다시 한번 자신과 회장님은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하자 한동석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본 건 당신의 열정과 가족을 위한 헌신,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였어요.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고 제가 사랑하게 된 이유죠. 사랑이요? 마광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에요. 식사 후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답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한동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마광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하지만 제가 지금 술도가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시동생들도 모든 걸 걸고 도와주고 있고 미국 수출도 앞두고 있고. 한동석이 제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하자,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제 힘으로 우리 술도가 가족의 힘으로 해내야 해요. 이어서 마광숙은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실 회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장수 씨에게도 너무 미안한 것 같고. 한동석은 이해심 깊은 시선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는 걸 오장수 씨도 바랄 거예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태우고 술도가까지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마광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요. 근데 아직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못 들었네요. 마광숙이 고민 끝에 대답하려는 순간 한동석의 전화가 울립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는 비서실장의 연락에 한동석은 마광숙을 먼저 내려주고 떠나야 합니다. 다음에 봐요. 당신의 답 기다리겠습니다. 한동석이 차창을 통해 인사하며 급하게 떠납니다. 마광숙이 들어오자 시동생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형수님,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천수가 반갑게 알립니다. 마광숙이 의아해하자 오범수가 설명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기한을 1년 더 연장해준대요. 우리 신용도를 재평가했다면서요. 오광수가 덧붙입니다. 형수님, 이제 당장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어요. 마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질문합니다. 정말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은행에서 우리 수출 계획을 혹시 알게 된 것도 아닐 테고요. 암튼 참 다행이에요. 마광숙은 기쁜 마음과 궁금함으로 직접 은행 방문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드려야겠네요. 도련님들. 다음날 아침 마광숙이 은행 지점에 들어섭니다. 지점장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한동석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주셨단 이야기를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시니 부장님은 직원들 모두 입단속 시켜주세요. 지점장이 지시하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또렷하게 들린 것입니다. 마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대화를 듣고 있다가 지점장실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방금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동석 회장님이 보증을 서주셨다고요? 지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지못해 진실을 밝힙니다. 네, 한동석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독수리 술도가의 대출에 보증을 서셨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마 대표님께는 절대 알려드리지 말라고. 마광숙 대표는 한동석 회장님의 속 깊은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은행을 나섭니다. 마광숙이 긴장된 표정으로 LX 호텔 로비에 들어섭니다. 프론트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한동석 회장에게 연락합니다. 한동석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자 돌아봅니다. 광숙씨, 이렇게 갑자기 찾아주시다니 반갑네요. 마광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회장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회장님, 제가 알았어요. 대출 보증을 서주신 거요. 한동석은 당황하면서도 태연한 척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대출이 연장됐다면 술도가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거겠죠. 마광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걸 알아요. 지점장님이 다 말해줬어요.
한동석은 한숨을 쉬며 인정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마광숙이 다가가며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고도 숨기셨어요? 한동석은 진심을 담아 대답합니다.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함부로 끼어드는 건 광숙 씨 자존심을 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광숙이 감동하며 말합니다. 한동석은 미소 지으며 설명합니다. 보증이라는 건 그저 형식적인 거예요. 독수리 술도가가 성공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뿐이죠. 한동석은 진지하게 덧붙입니다. 도움이 아니에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당신과 술도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죠. 직접적인 경영 간섭 없이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조용한 응원자로요. 인생에는 혼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게 그게 진정한 동반자 아닐까요? 회장님. 마광숙이 고개를 들며 감동에 젖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전히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네요. 제 이름을 불러주실 날이 올까요? 한동석이 미소 지으며 묻습니다. 한동석이 다시 추모공원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납고람 앞에 서서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미영아, 오늘 그녀가 찾아왔어. 내가 그녀를 도왔다는 걸 알고 왔더라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 눈빛에서 느꼈어. 그녀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한동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직 직접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 미영아, 이제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그녀에게 줘도 될까? 네가 허락해준다면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싶어. 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오고 한동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동석 회장과 마광숙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배려와 진심의 마음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다음 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함께 지켜봅시다. 독수리 술도가 29화 뇌피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